단서인데요. 참 이것도 굉장히 이 반전에 대해서 참 제가 많이 했어요. 이 반전. 저는 이 생명의 시에서 하는 말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사유, 반전, 관조. 이 셋 중에 들어가야 한다는 거죠, 시가. 예. 이 셋을 벗어나면 인문학적으로 가야 되죠. 예. 이 시는 사유, 반전, 관조다. 근데 시를 전체적으로 볼 때는 느낌과 감성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수없이 얘기했습니다. 반전을 기하라 그랬어요. 가하라. 반전. 형세가 완전히 뒤바뀌는 겁니다. 그냥 대충 뒤바뀌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뒤바뀌는 거예요. 반전. 그래서 예를 들면 소금 사막이 있어요. 그럼 얼음 호수예요. 그 소금 사막이 어떻게 변하냐면 내 마음이에요.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사막과 내 마음은 완전히 틀린 거잖아요. 그렇지만 저 소금 사막으로 처음에 그 제목을 해서 예를 들면 글을 써오다가 제일 마지막에 내 마음으로 되는 거죠. 내 마음이 저 소금 사막처럼 그랬다든지 그러면 반전이 된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화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서 화장이라는 제목도 좋지만 사실 분장으로 했으면 더 확실했을 것 같아요. 아빠가 화장을 합니다. 아빠가 해요. 대체적으로 요즘 남성들도 화장품이 많이 나와서 이제 화장을 하잖아요. 해야 된다며 또. 저는 노션도 안 바르니까 제가 그런 말을 못 하겠습니다만 아무튼 해야 된대요, 요즘은. 분장을 합니다. 환한 웃음 더 환하게 눈썹 동글 그리고 눈썹을 동그랗게 이제 삐에로처럼 지금 삐에로를 연상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고운 입술 더 곱게 입술 바짝 칠하고 신나는 어르신 한마당 잔치. 지금 신나는 어르신 한마당 잔치라고 프랑카네가 걸려있겠죠? 거기서 지금 뭔가를 하고 있어요. 노래 부르는 엄마를 위해서 아빠가 화장을 한대요. 그러니까 노래는 엄마가 하고 관중을 웃기는 것은 아빠예요. 그래서 이제 반전을 가하는 건데요. 그 달도둑이라는 그 시가 있어요. 짤막한 시가 있어요. 달도둑. 근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도둑이 창에 걸린 달 그냥 두고 갔다. 도둑이 지금 창에 걸린, 지금 창에 비치는 달, 걸린 달을 그냥 두고 갔대요. 왜냐하면 훔친 달을 둘 곳이 없어서. 완전 완벽한 반전입니다. 훔친 달을 둘 곳이 없대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멋있게. 이 시는 이렇게 써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짧지만 2행밖에 안 돼요. 2행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멋있게 글을 쓰는 겁니다. 이 글의 유대성이에요. 그래서 그 반전을 봤는데요. 이번에는 다른 시각으로 본 반전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른 시각으로. 근데 이제 요 시는 제가 이제 그 책을 이게 출판할 때 지금 띄어쓰기가 안 됐어요. 좀 띄어쓰기 한번 보면서 하는데요. 차상현 선생님께서 낭독해드리겠습니다. 좌우를 버리다. 최지원. 나사들은 늘 오른쪽을 고집했다. 밥상의 다리들이 삐그덕거릴 때에도, 화장실 문들 손잡이가 헐거워질 때에도 밥 받아 먹으려고 뒤끝을 해결하려고 오른쪽이라며 돌았다. 시간을 돌리는 바늘도 같은 편이었다. 구멍과 낯선 구멍이 어긋나지 않으려, 면과 면이 붉어지지 않으려 나사들은 드라이버가 시키는 대로 정수리를 들이댔다. 어쩌다가 나사의 관습에 반기를 든 극좌파를 보았다. 몇 시간째 버스 정류장 땡볕 아래 꼼짝 않고 있던 그가 온몸을 조이고 있던 나사가 모조리 빠져나간 뒤 자신을 열던 손잡이마저 내팽겨쳤다. 그는 더 이상 열리지 않았다. 온몸에 뚫린 구멍으로 구멍보다 더 큰 못이 박힌 줄 모른 채 못 위의 못들을, 막혀가는 줄 모른 채 못 위의 못들을 받았을 것이다.
박힌 못들이 처음부터 그의 몸인 줄 알 때까지 받았을 것이다. 그 정수리를 폭염망치가 쨍쨍 내리박자 그는 더는 생의 중력에 눌리지 않았다. 나사의 좌우를 버리니 나사는 거대한 못이 되었다. 아, 네. 좌우를 버리답니다. 좌우를 버리다. 근데 나사가 나왔어요. 그러면 나사는 보통 오른 나사가 있고 왼 나사가 있습니다. 우리 전 세계에서 보면은 오른 나사 법칙이라는 것이 있다네. 규율이 있어요. 어떤 것든지 오른쪽으로 돌리게끔 주는데 왼 나사도 있습니다. 특수하게. 예. 그래서 그 나사에 관련돼서 좌우, 좌측으로 돌리냐 우측이나 돌리냐 뭐 이건데 좌우를 버리다예요. 그러면 좌우를 버리면 어떤 현상이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나사들은 늘 오른쪽을 고집했다. 나사들이 고집은 게 아니죠, 사실은. 사람들이 이렇게 기칙을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이 나사에다가 고집을 불어 넣어놨겠죠. 밥상 다리들이 삐걱거릴 때에도 또 화장실 문들 손잡이가 헐거워질 때에도 여기서 화장실을 문들 이랬거든요. 대체적으로 화장실은 문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문들은 조금 그래요. 화장실 손잡이가 헐거워질 때에도 밥 받아 먹으려고 뒤끝을 해결하려고 오른쪽이라며 돌았다. 모든 것이 오른쪽으로 이제 문이든 뭐든 모든 것이 오른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어록이라든지 모든 것이 오른쪽이에요. 그런데 시간을 돌리는 바늘도 오른쪽에 같은 편이에요. 여기는 이제 가로 열고 닫아놨는데 상관없습니다. 그건 시인이 마음대로 하는 거니까. 구멍과 낯선 구멍이 어긋나지 않으려. 그러니까 나사를 조인다는 것은 뭔가를 결합시키는 거예요. 예, 결부를 시키거나 합을 시키는 거니까. 또 면과 면이 붉어지지 않으려. 여기서는 붉어진다는 것보다 틀어지지 않으려 이런 말입니다. 나사들은 드라이버가 시키는 대로 정수리를 들이댔다. 재밌어요. 어쩌다가 나사의 관습에 반기를 든 극좌파를 보았다 이랬는데 저는 극좌파라기보다도 극좌파 오타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극좌파. 극단적으로 공산주의나 그런 사회주의적인 당파를 극좌파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조금 극좌파는 뭔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이건 무슨 극좌파는 있는 단어인지도 저는 조차 잘 모르겠습니다. 좌파가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몇 시간째 버스 정류장 땡볕 아래 꼼짝아 않고 있던 그가 여기서 이걸 보면은요 갑자기 지금 전환이 돼요. 그럼 이게 사람인지 뭔지 잘 몰라요. 여기서 의자가 그런지 사람인지 어떤 다른 물건인지가 확실하게 안 나와 있어요. 지금 그가 온몸을 조이고 있던 나사가 모조리 빠져나간 뒤 자신을 열던 손잡이마저 내팽개쳐졌다. 그는 더 이상 열리지 않았대요. 내팽개 쳐지고 더 이상 열리지 않았어요. 무엇인지는 확실히 몰라요. 온몸에 뚫린 구멍으로 구멍보다 더 큰 못들을 구멍보다 더 커졌으니까 나사가 빠져버린 거예요. 헐거워져서. 네. 그래서 구멍보다 더 큰 못이 박힌 줄 모른 채 못 위에 못을 박혀가는 줄도 모른 채. 이거 뭐냐면 이게 헐거워지니까 다른 나사를 또 하나 또 박았고 또 헐거워지니까 또 박고 그렇게 이제 그런 모습입니다. 예, 못들을 받았을 것이다. 여기서 박았을 것이다. 받았다는 것은 드라이버를 눌러가지고 어떤 힘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망치를 받았다 그러면은 망치가 못을 때렸다 그 말이죠.
박힌 못들이 처음부터 그 몸인 줄 알 때까지 받았을 것이다. 그 정수리를 폭염망치가 쨍쨍 내리박자. 굉장히 더운 오늘 같은 날씨입니다. 폭염망치. 그러니까 햇빛이 막 직사로 비치는데 폭염망치로 그걸 표현한 거예요. 예. 내리박자. 그는 더는 생우중력에 눌리지 않았다. 생우중력에 눌리지 않았다. 나사의 좌우를 버리니 나사는 거대한 못이 되었다. 이 사유 부분이거든요. 이걸 꼭 줄을 쳐놓고 몇 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나사의 좌우를 버리니 나사는 거대한 못이 되어버렸어요. 이게 좌우를 버리다의 근데 사유 부분입니다. 알 듯 모를 듯 합니다. 시는 알 듯 모를 듯 할 때가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다 알으면 재미도 없어요. 다음에 한번 딱 어떤 거는 명경지수처럼 훤히 보이면요, 시는요 한 번 읽고 안 읽습니다. 근데 알 듯 모를 듯 하면 내가 이거 끝까지 알아보고 싶은 거예요. 그럼 또 읽고 그러거든요. 좋은 시는 읽으면 읽을수록 감정이나 감성이 불러 일으켜지는 시가 좋은 시입니다. 단순하게 썼다고 해서 짧게 썼다고 해서 좋은 시가 아닙니다. 절대로. 자, 그래서 그 나사라는 사물을 통해서 관조와 사유로 이끌어내는 그 시를 한 편 봤어요. 좌우를 버리니 비로소 못이 되었다는 사유를 한번 읽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시로 보는 천년 담양입니다. 그 면왕정가를 읽단데요. 김혜숙 선생님께서 낭독해드리겠습니다. 면왕정가를 읽다. 조수원이 긴 잠을 빠져나와 서책에 몰두할 때마다 미래의 언어들이 과거를 되짚어 오고 있다. 민복을 꿈꿨을 후조의 붓것은 후려치는 어느 바람에 한 획을 긋고자 했을까. 꿈이 없는 공백의 밤에 면왕의 근심이 크다. 제월봉 달빛 아래 많은 생각이 단 한 군에 압축되었지만 초계 같은 희망과 보이지 않는 절망 사이에서 흔들리는 풍덩은 그렇게 울었다. 흙의 안쪽으로 젖어드는 세월의 배우는 위태로운 역사를 지탱하는 듯 면왕의 문장 위로 별빛은 사무쳤다. 누군가 버리고 간 쓸모없는 산념 위에 알들이 돋는 불처럼 어둠을 향해 송순의 빛이 파랑을 친다. 네. 면왕정가입니다. 면왕정가를 저도 이제 한번 읽어봤습니다. 한번 읽어봤는데, 그 면왕정가는 조선 중기에 그 송순이 지은 가사예요. 145구로 이루어졌습니다. 145구라는 것은 그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데 그 행이 145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구, 2구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면왕정가에 그 실려 있으면 그 무등곡이라고 해요. 무등곡. 이 가사는 송순이 그 관직에서 잠시 물러나서 담양 그 봉산면 기촌이라는 곳이 있어요. 기촌마을. 기촌에 이게 머무를 때 그 제월봉 아래다가 이제 면왕경을 지었잖아요. 본인이 그 주변 산수 경계와 계절에 따른 그 아름다운 모습을 노래한 가사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면왕정가를 읽다. 그건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긴 잠을 빠져나와 서책에 몰두할 때마다 미래 언어들이 과거를 되짚어오고 있다. 미래 언어들이 과거를 끌어다가 짚어오는 거예요. 민복을 꿈꾸었을 후주의 붓끝은 민복, 그 백성은 복이죠. 후조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후조라는 뜻을 확실히 아시는 분은 별로 없더라고요. 후조는요, 가난을 견디며 굳게 절조를 지킴 그래요. 가난을 견디면서 어떤 굳게 조를 지키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후조 붓끝은 후려치는 어느 바람에 획을 긋고자 했을까.
후려치는 어느 바람은요. 그때 조선 그때가 좀 복잡했던 시대입니다. 그때 이제 어떤 한 획을 긋고자 했을 거예요. 꿈이 없는 공백 그 밤에 면왕 근심이 크다. 근심, 나라에 대한 어떤 생각이나 그런 근심이잖아요. 예. 제월당, 제월봉 달빛 아래, 제월봉산 제월봉입니다. 제월봉 달빛 아래 많은 생각이 단 한 권에 압축되었지만 면왕 정가라는 단 한 권에 압축되었어요. 초계 같은 희망과 아주 작은 희망이죠. 초계 뭐 지푸라기라는 말이죠. 따지고 보면 아주 작은 희망이죠. 보이지 않는 절망 사이에서 흔들리는 풍등은 그렇게 울었다. 여기서 풍등은 면왕의 마음입니다. 나라의 근심, 나라를 위해서 근심하는 마음인데 진짜 풍등, 바람 앞에 어떤 등불, 이 풍등일 수도 있고요. 그 바람에 이렇게 내건 등불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위태롭죠. 예, 언제든지요. 허기의 안쪽으로 젖어드는 세월호 배우는 허기의 안쪽, 이쪽에 여기서 허기의 안쪽은 어떤 시대 상황을 얘기합니다. 예, 시대가 지금 별로 안 좋죠. 위태로운 역사. 허기의 안쪽과 위태로운 역사는 같은 맥을 지금 형성하고 있어요. 위태로운 역사를 지탱하는 듯 면왕의 문장 위로 별빛은 사무쳤다. 별빛은 희망입니다. 누군가 버리고 간 쓸모없는 사념이에 쓸모없는 생각이에요. 사념이 알뜰히 돋는 풀처럼 어둠을 향해 송순의 빛이 파랑을 친다. 아까 그 보리밥 밀바 소나타 보셨잖아요. 소나타처럼 철강처럼 파랑을 치는 거예요. 예. 그 송순의 빛, 면왕 정가는 바로 송순의 빛이다 이 말이에요. 그 빛이 근심 있는 그 조선 시대, 송순의 시대를 중기죠. 그때를 걱정을 했던 그런 시입니다. 호연지기를 이 시를 보면은 마음껏 노래하고 있고요. 나라를 걱정하는 면왕에 대해 생각해보는 어떤 시간을 가졌습니다.